안녕하세요. 균의 소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센스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셀레스트 헤들러라는 분이 글을 쓴 건데요. 이 셀레스트 헤들러라는 분은 20년 넘게 방송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지아주에서 공영방송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드의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분 영상이 올라간 것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또 말로 인해서 응원을 받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우리에게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를 잘 모르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지내는 거리가 가까운, 마음의 거리도 가깝고 심지어는 바로 옆집, 아니 집 안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상처를 적지 않게 받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내고 계시다면 이 말센스라는 책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심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이 셀레스트 헤들러라는 분이 코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코칭에서 쓰는 대화법이 여기에 대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뭘 먹을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비단 사회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충 먹고 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타이밍에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물어보시는데?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배가 부르니? 라는 질문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배가 부르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배가 덜 불렀다 그러면 방에 가지고 가서 간식처럼 먹으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먹으면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부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대와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꼭 알아서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내용이에요. 내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의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못 참고 얘기를 먼저 끌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쩔 때는 대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고 있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거죠. 그 이후에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즉,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고민을 듣다 보면, 이 대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라는 생각에 조언이라고 해서 막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저 그 얘기를 들어달라고만 했을 뿐이지 조언을 요청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작은 에피소드와 챕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놀란 것은 뭐냐면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죠. 코칭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잘 듣는 것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잘 들어야 잘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청, 즉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청,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건데 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말만 듣지 말고 안테나를 세워라.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대가 말할 때 말만 듣지 말고 표현하는 말 이면에 있는 감정의 흐름이나 억양이나 제스처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얼굴 색이나 눈이 얼마만큼 깜빡거리는가, 혹은 눈동자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가. 사실은 이게 다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과 대화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소스인 거죠.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직접 보는 대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감정과 이 마음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잘 질문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대화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인 거예요. 왜요? 말 잘하는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센스를 키울 수 있게 조언해 주기 때문이죠. 주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또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한다든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또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낭비나 말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시되, 그 사람과의 감성적인 교류를 원한다면 잘 듣고 잘 질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수학으로 힐링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수학으로 힐링을 한다. 아니, 머리 아픈 수학으로 어떻게 힐링을 할까? 이 책 역시 두껍지는 않습니다. 네. 이 책은 구성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물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와 만나서 또 어떤 상황에서 힐링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수학 관련된 도서를 읽고 내용을 제출하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꼭 뒷부분을 읽어보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균희의 서재 보시는 가운데 이런 책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들어와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